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남자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예전만큼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카톡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 다 하면서 괴로워하시죠?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많이 맞춰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그 남자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50대가 넘어서 만난 남자라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나이에 날 봐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럴수록 남자는 점점 더 당신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더 매달릴수록 남자는 더 식어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남자는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신이 24시간 그 남자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정작 당신 생각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남자지만 남자들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20년 넘게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속마음도 들어봤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다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남자들은 너무 쉽게 얻은 건 절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20대 남자든 60대 남자든 똑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의 본능은 사냥꾼이거든요. 쫓아가야 재미있고 얻기 어려워야 가치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주면 너무 빨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YES만 하면 남자는 금방 지루해해요. 아, 이 여자는 이미 내 거구나.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줄어들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조금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연락했던 당신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면, 항상 YES 하던 당신이 가끔 NO라고 하면, 항상 기다리고 있던 당신이 바쁘다고 하면, 그러면 남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자가 당신한테 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힘이에요. 밀당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남자를 조종하려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방법인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거리두기는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걸 실천한 여성분들은 신기하게도 남자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엔 연락도 잘 안 하던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고 무관심하던 남자가 갑자기 관심 보이고 당연하게 여기던 남자가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당신이 그 남자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나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그 남자가 떠나버리는 거 아닐까, 나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당신을 원하는 남자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그리고 만약 이 정도 거리두기에 떠나버리는 남자라면 그건 애초에 당신을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남자는 빨리 떠나보내는 게 오히려 당신한테 이득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미치도록 당신을 보고 싶게 만드는 거리두기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남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달만 하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리두기는 바로 연락을 항상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못 지켜요. 특히 50대가 넘으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문자 보내고, 점심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으라고 문자 보내고, 저녁에도 뭐 하고 있냐고 문자 보내고, 밤에 자기 전에도 잘 자라고 문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겠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나를 더 좋아하게 되겠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남자는 당신의 그 연락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침에 좋은 아침 문자 안 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답장도 점점 성의 없어져요. 처음엔 길게 답장하던 남자가 나중엔 이응, 키읔, 응 이런 식으로만 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선 당신이 항상 거기 있으니까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답장 올 거고 만나자고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심해지고 점점 더 연락도 뜸해지고 나중엔 당신이 연락해도 답장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락을 먼저 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아니, 3분의 1로 줄이세요. 항상 당신이 먼저 연락했다면 이제는 그 남자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불안하죠? 하루 종일 연락 안 하면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닐까 걱정되죠? 근데 참아보세요. 이틀, 사흘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해요. 왜 연락 없어? 무슨 일 있어? 바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남자가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면 돼요. 응, 좀 바빴어. 할 일이 많았거든. 이렇게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한테 나 말고 다른 뭔가가 있구나. 나한테만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러다 이 여자 잃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그게 바로 거리두기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 남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신한테도 당신만의 삶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신경 쓸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거리두기는 그 남자의 모든 약속에 무조건 yes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내일 시간 있어? 응 있어. 모레는? 응 괜찮아. 이번 주말에 볼까? 좋아. 이렇게요. 근데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는 언제든지 시간 있구나. 나 말고는 할 일이 없나 보네. 그럼 급하게 만날 필요 없고 내가 편한 날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도 점점 남자 위주로 잡히게 되고 당신은 항상 대기 타고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남자가 갑자기 오늘 시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밤 10시에 연락해서 지금 시간 되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외롭고 보고 싶으니까 나간다고 하죠. 밤늦은 시간인데도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더 우습게 봐요. 이 여자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 애노라고 하세요. 남자가 만나자고 할 때 미안한데 그날은 약속이 있어.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약속이니까요.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남자 스케줄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해요. 미리 일정을 조율하려고 하고 당신 스케줄을 물어보고 당신이 편한 시간에 맞추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갑자기 오늘 보자고 하거나 밤늦게 연락해서 지금 만나자고 하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갑작스러워서 준비가 안 됐어. 다음엔 미리 말해줘.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세 번째 거리두기는 당신의 삶을 보여주되 전부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남자한테 다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남자한테 오늘 뭐 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죠.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한테 솔직하고 투명하게 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당신의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거든요.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었는지, 점심에 누구 만났는지, 저녁에 뭐 하는지 다 아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조금은 베일에 쌓여있게 만드세요. 남자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친구 만났어.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뭐 했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그때 조금씩 말해주고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털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는 건 보여주되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다 말하지 마세요. SNS에 사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다 왔다는 건 알 수 있게 하되 누구랑 갔는지 뭘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 거지? 누구랑 만나는 거지? 혹시 다른 남자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요. 그게 바로 남자를 당신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보여주면 남자는 안심하고 관심을 끊는데 조금 감춰두면 계속 신경 쓰이고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많이 물어보게 되고 더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거리두기는 가끔은 확실하게 애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은 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남한테 맞춰 살았으니까요. 시집살이 할 때도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한테도 맞추고 자식들한테도 희생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애노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한테는 가끔 애노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남자가 당신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당신이 정말 하기 싫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오늘 집에 와서 저녁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피곤한데도 그냥 해줘요. 남자가 실망할까봐, 남자가 나한테 실증 낼까봐,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남자는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하게 돼요. 아, 이 여자는 내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구나. 그럼 더 많이 시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을 때는 확실하게 애노라고 하세요. 물론 남자는 처음엔 당황할 거예요. 왜? 전에는 다 해줬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못하겠어.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요. 그러면 남자는 깨닫게 돼요. 아, 이 여자도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들어요. 당신이 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YES라고 할 때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가끔 애노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자기 의견을 가진 당당한 여자라는 걸 알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반대로 당신이 애노라고 했을 때 화내거나 삐지거나 떠나버리는 남자라면 그건 애초에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뭐든지 다 해주는 편한 여자라서 옆에 둔 거예요. 다섯 번째 거리두기는 그 남자가 없어도 당신이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남자한테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요.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내 전부야.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남자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남자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당신이 자기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안심하거든요. 아, 이 여자는 날 절대 떠나지 못하겠구나. 그럼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남자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당신만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SNS에도 올리고 남자한테 이야기할 때도 오늘 친구들이랑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 요즘 배우는 게 있는데 정말 즐거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한테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 말고도 즐거운 게 많구나. 이러다 이 여자가 나한테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가 당신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붙잡아 두려고, 당신이 자기한테 계속 관심 가지게 만들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자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이 그 남자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해요. 남자에게만 의존하는 삶은 결국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 남자가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지고 그 남자 기분에 따라서 당신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신만의 삶을 만드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가고 싶은 곳도 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남자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게 돼요. 6번째 거리두기는 친구들이나 취미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남자랑 약속 있다고 거절하고 모임 있어도 남자가 보고 싶다고 하면 안 가고 그렇게 점점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요가 다니던 사람이 남자 만나면서 안 다니고 독서 모임 나가던 사람이 그만두고 등산 동호회 활동하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당신이 즐기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남자만 남게 돼요. 친구들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그 남자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그 남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남자는 그런 당신을 부담스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고 취미 생활도 끊겼고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친구들이나 취미 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당신의 활동이 먼저라면 미안하지만 그날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한테도 계속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취미 생활도 꾸준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은 풍성해져요.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당신 자체가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당신과 있을 때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남자도 알게 돼요. 이 여자한테는 나 말고도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에요. 7번째이자 마지막 거리두기는 너무 빨리 깊은 관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너무 빨리 모든 걸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사랑한다고 말하고 2달도 안 됐는데 같이 살자고 하고 3달도 안 됐는데 재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면 빨리 확정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가 벌써 모든 걸 주려고 하고 너무 빨리 깊은 관계를 원하고 심지어 재산 이야기까지 꺼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여자 정말 외롭구나, 급하구나 하면서 우습게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여자 재산이 있네. 이거 이용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가볍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성급하게 하지 말고 깊은 이야기도 천천히 하고 특히 재산이나 돈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마세요. 남자가 먼저 깊은 관계를 원할 때도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 좀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오히려 당신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몸의 관계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가 그런 관계를 원하면 아직은 이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기다려줘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떠나버리는 남자라면 그건 당신의 몸만 원했던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남자를 제대로 관찰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지, 재산을 노리는 건지 시간을 두고 봐야 알 수 있어요. 급하게 모든 걸 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을 버리세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 만에 모든 걸 확정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봐야 해요. 그 시간 동안 남자의 진짜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거리두기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연락을 항상 먼저 하지 마세요. 남자의 모든 약속에 yes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보여주되 전부는 보여주지 마세요. 가끔은 확실하게 NO라고 말하세요. 남자 없이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빨리 깊은 관계로 가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당신을 더 원하게 되고 당신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예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를 만나야 해요.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남자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아끼세요.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삶도 소중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남자한테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게 바로 그 남자가 미치도록 당신을 보고 싶게 만드는 방법이에요.